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어?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요새 뭐 잠깐 우리가 지금 방송 안 한 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 아니요, 2주 밖이라뇨. 2주 나 됐죠. 그런가? 아니 요즘에 그새를 못 참고 뭐 하나 또 일을 쳤대? 아, 저요? 어? 저 요즘에 그 탁현민 그러니까 씨랑 저 나는 딴따라다 하고 있어요. 나는 딴따라다 지금 완전 히트더라고요 보니까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요. 응? 네. 근데 앞으로 뭐 하려고 그래 거기서? 거기서 웃음소리가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바로? 아니, 그 들어봤어요? 봤지. 어땠어요? 나는 누구인가 뭐 그런 특집 하지 않았어요? 저 누군지 아니까 별로 재미없었죠. 근데 그 광수 김조광수 감독님 야 재밌더라. 이빨이. 근데 나는 곽현아 씨는 아닌 것 같아. 왜요? 물론 재미는 있었는데 네네. 곽현아 씨 목소리만 들으니까 이거 아닌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태생이 비주얼이잖아. 저도 그게 좀 아쉬워요. 저의 또 이 카랑카랑한 목소리 외에도 또 이 비주얼 한 보여드려야지 또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분이 주로 이제 바나나 이렇게 우유 마시고 그런 걸로 이제 그 검색연대. 네. 여하튼 우리 의리의 섹개녀, 아유. 섹시 개념녀 곽현아 씨가 뛰어놀기는 역시 영상 매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인사.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근데 여기 일단은 서관인데? 여기 동관 옆에 서관인데 여기가 서울중앙법원이에요. 오늘 왜 여기서 우리가 뵙자 그랬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곽현아 씨 머리하는 미용실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가서 야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방송이 아니니까. 네네네. 야외 할 때가 특히 없어갖고 굳이. 그래서 네네. 그림이 좀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처음 와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익숙치가 않죠. 여기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집 들한테듯이 자주 왔어요. 전 진짜 자주 왔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자주 오면 인생이. 네네. 저희 지금 변호사님들 이제 재판 마치고 지나가시는데. 네네. 저런 분들만 빼고. 네. 저희 돈 버는 분들이니까. 변호사 말고는 다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면 안 돼. 조금 안타까운 곳이네요. 근데 곽현아 씨 뭐 그동안 뭐 어디 싸우다 왔어요? 왜요? 온몸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그런 거 좀 지적하지 마요. 이게 데일밴드 바르고 막. 넘어졌어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 혹시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곽현아 씨? 그러니까요. 저 다리 보험 좀 들어야겠어요. 다리 보험 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 방송에 다 나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팟캐스트니까. 자, 근데요. 그렇다면요. 저희가 영상 팟캐스트 반류수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우리는 오디오 아니야.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팟캐스트 반뉴스.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 있지, 원래는. 몇 개 원래요? 있는데. 본격 영상 팟캐스트. 네. 본격 영상 팟캐스트 반뉴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방송이 언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우리 뭐 손바닥 뉴스도 그랬고 반뉴스도 목요일 날 저희가 찾아뵀으니까. 그렇죠. 네, 요 팟캐스트 목요일 날 저희가 여하튼 업로드 하는 걸로 약속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네네. 그렇다면 이제 1회 때는 어떻게 방송 나가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1회는 사실 오늘 방송 1회가 아니고요. 1회가 0회. 왜 영예예요? 리액션 진짜 좋다. 왜? 그렇게 궁금해? 왜요? 우리가 모실 분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 중요한 분을 위한 예고편이란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고이기 때문에 영회라고 했는데. 네네. 바로 독재자 전두환 씨입니다. 용용용용. 정말요? 그래서 뉴스의 태풍의 눈입니다. 근데 그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모실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예고편 영회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하지만 뭔가 조금 약간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발뉴스에서 제대로 모시게 될 분입니다. 와. 독재자 전두환 씨 앞으로 어떻게 모실지 예의를 갖춰서 예고편 영호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꺼진 불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은 꺼진 불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출동, 시사매거진 2580, 미디어 비평, 사실은을 거치며 10여 년.
한심한 놈 취급을 받으면서 줄기차게 연희동을 찾았습니다. 뭐야 이거? 이 사람 왜 이러 지금? 운 좋게 숨겨진 비자금을 찾아냈고 무궁화 대훈장 등 각종 상훈을 뺏어냈으며 전씨 친인척의 국내외 재산과 비위 행태를 추적했습니다. 황제 경호라고 불리는 각종 과잉 경호 실태도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중파에서 밀려나 인터넷 방송에 온 뒤에도 한심한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손바닥 뉴스를 시작하자 제일 먼저 찾은 것도 연희동이었습니다. 전두환 치하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김근태 의원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야, 독재자 전두환 씨! 김근태 공무원 사망하면서 사망이 되었습니까? 독재자 전두환 씨!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 찾은 연희동은 이전 정권 때보다 더 서슬이 시퍼랬습니다. 전두환의 역사적 봉인이 그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자주 찾기로 했습니다. 고문 피해자와 언론 탄압 피해자들을 모시고 아예 매주 정기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매번 경찰차가 출동했고 그때마다 강제 연행과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시 경호동 폐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경찰의 취재 방해는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취재팀의 손목에 수갑이, 그것도 중재인에게 채운다는 뒷수갑이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의 경호를 방해했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취재팀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고함을 인증하는 영상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검찰 역시 강경한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없다면 자칫 실형의 위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MBC로부터 뜻밖의 서류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인즉 변호사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사후 취재 계획을 상부에 보고했고 취재 내용 역시 모두 보도됐지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무리한 취재에 따른 개인적 문제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전두환 씨 집 근처에 얼마나 그 폭력적인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갈 때마다 매번 경찰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건 잘 모르죠, 제가. 형사 고발을 이상호 기자가 당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무리한 취재를 지시한 적이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제가 이상호 기자한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은. 취재 기자한테 물어봐 주셔야죠.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그거 하긴 한데.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취재가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열악하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취재가 이루어지는지, MBC 기자가 현장에서 갈 때마다 얼마나 얻어 터지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입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두환 씨가 위세가 다시 세지니까 눈치 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만은 저는 뭐 변호사비를 구걸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뭐 감옥에 가도 좋은데,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MBC가 이런 수는 없다, 이런 회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은 권력이라던 전두환. 김재철 사장 치하의 MBC에서는 이제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취재마저도 요원해진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호 발 뉴스입니다. 아니, 취재 중 발생한 일을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도와준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드라마 찍을 때도 연출자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연출자 회사에서 안 도와주면은 연출 안 하지. 못하는 거지. 못하죠. 그리고 연기자가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막 팔이 부러지거나 여긴 또 어디 다쳤어요? 갈았어.
엄하네. 다쳤어. 어. 근데 아무도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몸을 안 쓰겠지, 배우들이. 그러면, 연기도 할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그렇죠. 연기하겠지. 몸을 사리게 되겠죠. 왜 다치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MBC가 훌륭한 방송이었던 것이 네. 현업에서 PD나 기자나 정말 죽도록 일해도 회사에서 다 막아줬죠. 네. 책임져줬죠. 근데 저도 18년째 지금 MBC를 다니고 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정말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진짜 MBC가 언론사기를 포기하려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근데 아까 영상을 보면서 그 이상호 기자님이 그러셨잖아요. 변호사비를 구걸하지 않겠다. 그 말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많은 금액을 그 소송비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좀 걱정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 혼자라면 구걸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사실 저희 취재팀이 오디오맨도 있고 또 AD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생활이 넉넉지도 않고 또 많이 좀 두려워들 하고 계세요. 사실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구걸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요?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네.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영화 26년. 맞아요. 그때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가 홍보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얼마 내셨어요? 그때 저는 10만 원 냈죠. 두 자리. 스타가 무슨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26년이 안 됐지. 지성. 사실 우리 곽현아 씨가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저희가 좀 손바닥 TV가 안 잘리고 손바닥 뉴스 안 잘리고 계속 했으면 그거라도 했을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먹고 있죠. 정말 곽현아 씨한테는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여하튼 우리 팟캐스트 영상 팟캐스트 네. 발뉴스가 잘 되면 곽현아 씨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는 뭐 팟캐스트 이 발뉴스가 다 돼서 우리 온 국민이 진짜 행복해진 그날까지 이제는 술을 줄이고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했다고요? 금액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네. 지금 그러면 진행이 저희가 되고 딱 있어요? 이틀 됐는데요. 이틀 됐다고요? 만 네. 24시간, 48시간, 네. 만 이틀 됐는데. 만 이틀. 예. 지금이 6월 14일, 네네네. 6시 14분 현재. 네. 528분이 참여하셔서 2,856만 5천 원. 거의 3천만 원 되는 돈을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틀 만에요? 네네. 와, 그러면 이틀 만에 지금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이 지금 저희가 목표했던 60%의 금액이 달성된 거네요. 또 얼마나 억눌리시고 또 얼마나 진실에 목말라 오셨는지 정말 저희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감사 인사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인사드려야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두환 특별 취재팀 그리고 소송 지원 그리고 발뉴스 제작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말 여러분들 어려우신 가운데 지원해 주신 거 알거든요. 올바르게 투명하게 올곧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올바른 보도 그 목숨을 건 전두환 취재로 여러분들한테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상호 기자가 그동안 또 특종 많이 터뜨리셨잖아요. 전두환 씨 저희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던 전두환 관련 취재 기록들 한번 훑어보고 우리 또 특별 취재팀이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취재를 할지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오시죠.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기존의 산발적 취재가 본격화된 계기는 2000년대 초 시사매거진 2580팀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국가의 훈장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전 씨가 대한민국 최고 훈격의 훈장 수십 개를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훈장을 박탈하도록 한 상훈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건국훈장이라든가 무궁화장, ang훈대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훈장들은 지금 훈장법에 따르면 빼앗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내가 지금 당장에 답변을 못 하겠네. 예. 조금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 하는 수 없이 전 씨를 직접 만나서 훈장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지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연희동에 가봤고 그곳에서 비정상적인 과잉 경호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열정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예? 예전부터 더 했는데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야, 이거? 이 사람 왜 이러시노? 행자부에서 훈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신 게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 훈장 받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무궁화호 대훈장 나도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전씨 문제에 미온적이던 정치권이 뒤늦게 나섰고 어렵사리 전씨의 훈장을 박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씨에 대한 과잉 경호를 확인한 만큼 이제 취재는 황제 경호에 맞춰졌습니다. 뉴스데스크와 카메라 출동해 연속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전씨가 배드민턴을 친다는 연희동 외국인 학교 입구를 의경들이 청소하느라 분주합니다. 전씨의 운동을 위해 체육관 전체에 매트리스를 까는 일도 모두 의경들의 몫이었습니다. 읽고 전씨 부부가 탄 차가 당도하자 머리가 땅에 닿을 듯한 6탄 예우가 펼쳐집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나라에 내야 될 돈도 안 내고 있는 사람을 거기를 영웅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그 비싼 집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월급을 어디서 받으세요? 저요? 네. 국가에서 받죠. 전두환 씨한테 받으세요? 아니죠, 국가에서 받지. 전 씨의 나들이를 위해 서울 시내 교통 신호가 일제히 통제되는 웃지 못할, 아니 절대 웃을 수 없는 경찰의 행태도 이 무렵 고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전두환 씨는 과천으로 산행을 떠났습니다. 연희동을 떠난 세 대의 승용차, 앞과 뒤가 경호 차량이고 가운데가 전 씨의 차량입니다. 사거리마다 적지 않은 차들이 신호에 걸려있지만 전 씨의 차로만은 물 흐르듯 뚫립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30분, 불과 30분 만에 도심을 관통한 것입니다. 경찰의 석연치 않은 과잉 경호 속에서 전두환 씨는 20년 전과 같은 권력의 위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언론사는 물론 언론 보도의 잘잘못을 바로잡는 MBC 대표 공익 프로 미디어 비평 시절. 기자는 독재에 부역한 언론 사주와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적잖은 반발이 있었지만 수차례 기사가 나갔습니다. MBC 정치부장 출신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부역한 하순봉 씨.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 전 씨에게 발탁돼 민정당 국회의원과 공보처 장관을 지냈던 최병렬 의원 등에 대한 직격 인터뷰가 시도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50 정권 출범 직후에 실시된 11대 총선에서 민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언론인 출신 의원은 모두 33명입니다. 이들 중 80년 당시 언론사 현직 간부로 있다가 정계에 진출한 사람은 3명 중에 1명꼴인 11명입니다. 이어 85년 12대 총선에서 정계에 진출한 언론인은 모두 8명이고 역시 이들 중 절반인 4명이 80년 당시 현직 언론사 간부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하순복 씨는 80년 당시 MBC 정치부 차장이었습니다. 81년 전두환 대통령 방미 당시 그는 전 씨와 관련된 소소한 부분까지 연일 중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차장 같이 자리했습니다. 기내식은 아무래도 그 간단한 식사죠. 해서 그냥 밥에다가 그 쇠고기 또 뭐 간단한 음식 이렇게 해서 된장국은 없었습니다. 이후 하 의원은 11대에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현재는 당 최고위원을 맡는 등 사선 관록의 원로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봤을 땐 적극적으로 항거하거나 물론 상황이 그랬다는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뒤늦게 아쉬운 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지금 수십 년 지난 거 지금 내가 되뇌이고 뭐하고 할 입장도 안 되고 별로 프로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이후의 행적을 보면 신군부의 협조를 주시고 해서 젊은 피수열 케이스로 현역 언론인을 정치권에 입문시킨 몇 사람 중에 나도 하나지. 80년대 초반 조선일보 편집부국장과 편집국장, 이사를 지내고 85년 12대 총선 당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한 최병렬 의원도 이후 14대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5.18 기념식장에는 바리케이트까지 넘어가면서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5.18 묘소에 가신 거를 어떤 그런 반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라의 행사니까 간 겁니다. 나라의 행사. 그럼 그 당시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성을 하신 문제 적이 가지고 나하고 지금 토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선택은 정당하셨다 뭐 이런 선택이 뭐 있습니까? 계엄령하에서 신문 만드는 거지. 그럼 그때 기자했으면 계엄령하에서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뉴스도 애프터 서비스해드린다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작한 사실은에서는 무려 10여 차례에 걸친 전두환 특집을 방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자금, 친인척 재산 실태, 각종 비위 행적, 파도 끝이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우선 과거 비자금 강탈 시점으로 올라가서 범죄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수주 대가로 동아그룹에서 180억, 고속도로 공사 이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권, 반도체 사업 편의 등을 조건으로 현대로부터 220억, 삼성으로부터 220억, 대우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내용도 정밀 보도했습니다. 미원으로부터는 세금 깎아주고 70억, 골프장 건설 허가 내주고 국제그룹, 쌍용 등 4개 업체로부터 45억을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아니라 조폭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10조 원에 불과하던 시절, 전 씨가 이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챙긴 돈은 모두 9,500억, 1조 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2004년 기준으로 찾아낸 전 씨 비자금은 달랑 370억 원. 자녀와 손자, 손녀, 일가 친척들에 의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되어 온 전 씨 부관 손삼수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은 늘 너무나도 그저 친절했습니다. 50 시절 소통령으로 불리던 전 씨의 동생 전경환 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해온 전경환 씨는 급기야 필리핀 등 해외를 오가며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이번 채권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전경환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먼저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전경환 씨의 자택. 전경환 씨 어디 계신지 혹시 아세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가요? 외국에 계신가요? 왔다 갔다 간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전 씨의 소재를 찾아 국내외를 수소문하던 취재진은 드디어 전 씨의 최측근 인사와 어렵사리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경환 씨가 채권을 구입해 들어오려 했던 사실을 전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채권에서 내 채권 잡으란 거예요. 내 채권인데. 내 분당 정경당당 가져오는데 내가 가져오니까 제가 그걸 뭐 인터하더라. 자주 보셨나요? 자주 봤죠. 이분이 정경환 씨라고요? 예. 굉장히 자주 왔어요. 여자랑 같이 오는데. 여자랑 같이 왔었어요? 나이가 좀 많다. 키도 크고. 어느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200만 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억 정도 아니에요? 20억?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아직도 저것들이 돈이 많기는 많구나. 그 생각했다니까요. 아, 전화 통화를 들으신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세 아들 전재국, 재용, 재만 씨의 부동산 등 재산 실태를 추적하기 위한 취재팀의 발바닥 땀나는 현장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국내 재산이 대충 정리되자 이번에는 미국 등 해외 재산 추적에 나섰고 상당액이 비자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미국의 중남부 조지아주의 주도 아틀란타. 전재용 씨가 고가의 빌딩을 매입했을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취재진에게도 전재용 씨가 아틀란타에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날아들었는데요. 이 회사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취재진은 아틀란타를 찾는 한국인들이 자주 들른다는 식당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전재용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전재용 씨 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10년 이상은 여기서 갔다 그러는데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보신 적 없어요? 네. 현지 공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아틀란타 영사관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영사관 측은 전재용 씨의 비자금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전재용 씨가 와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죠. 그런데 마침 아틀란타 교민회가 주최하는 동포 동료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8,000명의 교민 중 노약자를 제외한 1,000명의 교포들이 모이는 만큼 이곳에 전재용 씨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전문 취재했는데요. 교민회의 허락을 받아서 취재진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MBC는 이번에 최근 애틀란타로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가 검은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재용 씨를 혹시 보신 기억을 한번 더듬으셔서 저희 취재진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용 씨의 ORS 미주 법인은 아틀랜타 교회의 노크로스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재용 씨의 회사는 이 건물 3층에 입주해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는 문이 이미 잠긴 상태였습니다. But the door is closed. It's closed. Maybe a while, maybe 2 weeks ago, it's closed. 2 or 3 weeks ago, it's closed. It's closed, yeah. 취재 결과 전재용 씨는 이곳에서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 왔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실상 업무를 중단해 오다 지난해 12월 초 아예 사무실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RS 미주 법인의 사장을 맡았던 미국인 영 씨와 비서 안모 씨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보자가 불러준 주소를 따라 찾아간 볼티모어. 이곳은 미국 정부가 내린 테러 경보 탓인지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표가 붙어있는 유태인 학살 추모비. 바로 그 뒤로 용서도 없이 2천만 가고 있는 전두환 씨의 아들이 관련된 또 다른 미국 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에 있는 의료기구 수입업체 뮤앤바이오의 미국 법인이었는데요. 신정 연휴 탓에 사무실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 건물 5층에 30평 규모의 개인 연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엔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졌을까? 한국에서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왔나요? 네, 내가 알기로는.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언제쯤 그렇게 들어왔죠? 우리 건 전해졌어. 왜냐하면 지금은 무직국제적으로 10만 분만 넘으면 무직국제 은행이 따로 그런 거 소속감이 다 대줘야 되고 지금 무직 다 들어와요. 이 제보자는 전재용 씨가 뮤앤바이오 미국 법인에 돈을 보낸 시점이 2001년 9.11 테러 직전이었고 당시만 해도 외국 자금 유입에 대해 규제가 덜한 편이었던 만큼 10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뮤앤바이오 한국 법인은 9.11 이전인 지난 2000년 8월에 설립됐는데요.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허가도 받지 못했고 지금껏 사업 실적도 전무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취재팀은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2002년 11월에는 재용 씨의 주거래 은행인 말리동 지점을 통해 1억 8천만 원이 달러로 미국 법인으로 보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한국 뮤앤바이오의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한국 법인이 만들어진 2000년 8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외화 반출 규모는 돈이 돈을 낳는 시대. 전씨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뒷받침해주고 공안 분위기가 밀어주니까 50 인사들의 복권과 중앙 권력으로의 회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류스는 전두환 신군부의 악행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희동 전씨 일가에 대한 봉인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선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을 중심으로 50 부역자들에 대한 조명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 전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시도할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50의 적폐를 들춰내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비운에 쓰러져간 억울한 죽음도 경청할 것입니다. 몇 명이 들기에는 벅찬 일. 반류스는 바람에 씩 꺼질 한 자루 촛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청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암흑의 70, 80년대로 되돌릴 수 있는 어둠이 바로 50 전두환 세력임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촛불 들고 앞장섭니다. 제보와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빕니다. 이상호 발뉴스입니다. 와, 이상호 기자님 정말 많은 내용을 취재를 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왜요? 그동안 혹시 뭐 테러 위협이나 이런 건 받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냥 어떤 취재든지 공격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면 네. 협박 받지요. 근데 우리는 80년대에 전두환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측근이나 아니 그쪽 계통 사람들이 이상호 씨 밤에 조심해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치죠. 사실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꿋꿋하게 취재하셨다고 하니까 저 한편은 마음이 짠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이고요. 제가 또 응원을 옆에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저 그런데 이상호 기자님,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전두환 특별 취재팀의 그럼 앞으로의 이 취재 계획 방향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보완이 좀 필요해서 저희 네. 취재팀의 몇 명과 네. 앞으로 취재 일정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이번에 어려운 와중에 저희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다른 분들보다 앞서서 저희가 취재된 영상물 꼭 네. 전두환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취재된 내용을 먼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후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취재 내용을 늦게 보게 되는 거네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이번에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일찍 이 취재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여러분 쉬워요. 네이버에요. 굿펀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굿펀딩. 굿펀딩. 굿펀딩 치시고 그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이상호 기자의 발뉴스? 네. 네. 이거는 봐야지. 정확하게 길었죠.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이상호 기자의 발뉴스 펀드 1호. 전두환이라고 적혀있는 펀드 이름이 전두환이에요.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초상권 있다고. 그냥 이름 쓰지 말라고. 전두왕이라고 바꿀까? 전두형. 그때 가봐서 뭐라 그러면 저희가 바꿀게요. 대두환. 근데 전두라고 하지 뭐. 전두 대두. 네, 하여간 그런데 전두환이라고 써있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거기 프로젝트 후원하기라는 배너가 또 뜨거든요. 거길 또 클릭하시면 제가 또 참 재미있었던 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후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두환 씨 재산이 29만 2,000원인가 조금 더 돼요. 그래서 후원하실 수 있는 금액이 29만 원과 29,000원 이렇게 네네. 계좌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29만 원은 10년치. 예. 그리고 29,000원은 1년 1년치. 동안 저희가 계속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메일이 아니라 메일. 매일. 제가 발음이 구려가지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상호.com 영상 보도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빠르게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러 어려운 생활 와중에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굿펀딩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900원 회원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걸로 오늘 예고편. 전두환 영호. 예고편을 마쳤는데. 네, 그러니까요. 매주 앞으로 목요일 날. 뵙도록 하죠. 그럼 매주. 다음 주 목요일 날 발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죠.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죠. 발을 보여드리는. 뿅. 네,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